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독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독도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쓰레기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도라는 곳이 워낙 멀어서 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섬 자체가 천연 기념물입니다. 어떻게 쓰레기가 쌓일 수 있는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독도 쓰레기 제거 작업을 진두지휘하시는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해양기술의 현정효 잠수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잠수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독도신가요? 네네.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독도 바다에 쓰레기가 많다는데 정말인가요, 정말? 네, 저희가 지금 한 30여 톤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여 톤이요? 네네. 상상이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있는 거죠? 네, 그 독도의 그 어떤 충돌로 인해서 침몰된 선박 잔해들이라든가. 아, 충돌돼서 이제 그 견인해내지 못한 선박 잔해들. 네. 그리고 이제 조업 중에 유실된 어떤 어망. 네. 예, 또는 로프, 또 와이어, 고철 등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30톤이나 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네, 저희 그 어떤 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어망을 수선을 하다가 못 쓰는 어망들은 다시 항구로 되돌아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번거로우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그냥 무단 투기를 해버리지 않았는가. 아이고, 네, 그렇게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독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이맘때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깊은 바다, 그리고 독도 바로 앞에는 정말 너무나 깨끗한 바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쓰레기가 가득하다.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 잠수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직접 이제 현장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직접 들어가 보고 이제 한 결과, 폐어망들로 인해서 그 고기들이 이렇게 죽어 있고, 백화 현상으로 인한 그 현상들을 보고는 백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다 사막화라고 합니다. 네. 예, 그 바위에 이렇게 해조류가 자라야 될 곳에 일반 이제 따개비, 그 하얀 따개비들로 이제 뒤덮여서 어떤 해조류가 이제 자라지 못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바다 생태계가 손상을 받은 그런 경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정도 되면은 바닷속의 환경 오염 문제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어떤 침몰된 어선의 그 잔해들은 주로 이제 FRP 그 합성 수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안반에 이제 부딪히면서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그 생물들한테 그거를 이제 흡입함으로써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닷속에 그 30톤이나 된다는 그 쓰레기 어떻게 치웁니까? 네.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걷어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잠수부들이 1차적으로 수중 탐색을 합니다. 그 곳곳에 그 수중 탐색을 해서 어느 곳에 이제 그 쓰레기들이 있는지, 네. 그거를 이제 위치 표시를 해서 그 다이버가 작업선에서 내려주는 로프를 갖고 그 수중 쓰레기하고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레인 기구로, 기중기 같은. 네, 네네. 그런 걸로 이제 그 작업선으로 인양을 합니다. 수심 몇 미터까지 들어가십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수심 30m까지를 지금 작업 구역으로 잡고. 30m. 지금, 네네. 아유, 상당히 깊은데 위험하지 않으세요? 아, 위험하죠. 수압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위험하지만 어떤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을 알고 잠수 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독도에서 해양 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고 계신 현정효 잠수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수사님. 네네. 이렇게 잠수사로 활동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그 1975년도 해군 UDT에서부터 이제 잠수 이제 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UDT 출신이시군요. 네네. 그래서 한 40여 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아유, 상당히 오랜 기간 바닷속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그런데 잠수사님, 수중 탐사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실제로 네네. 목숨을 담보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위험들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항상 그 2인 1조로 수중 탐색을 합니다. 아, 단독으로는 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이 어떤 이상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이 그걸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짝을 이뤄서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 어떤 잠수 시간을 준수를 해서 네. 잠수병이 걸리지 않도록이 그 서로 그 체크하면서 그 다이빙 그 잠수에 그 철저히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조류가 좀 거세서 위험한 네네.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이쪽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달 이제 중순까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울릉도하고도 한 80여 킬로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멀더라고요. 네, 그 어떤 조류가 어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색을 하고 이제 수거 작업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0톤에 달하는 독도 쓰레기 수거 작업.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나요? 지금 저희가 한 10여 톤을 지금 인양을 했고요. 그럼 한 3분의 1 정도 일을 마치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중 탐색을 거의 그 다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쓰레기가 있다 이런 것들은 네네. 파악이 되신 상태입니다. 예, 파악이 돼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수중 탐색을 해서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전부 그 탐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아까 이 쓰레기들이 수심 30m 속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에 이걸 다 치우고 나면 이제 독도는 쓰레기에서 자유로운 정말 청정 지역이 되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더 깊은 30m 이상의 어떤 수심에 폐어망이라든가 이런 거, 폐로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아, 더 깊은 곳에 또 있을 것이다. 네네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뭐 갈고리 같이 생긴 그 인양 틀로 그거를 이제 바다의 그 해저면에 그 착지를 시켜가지고 긁어내는 건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예인을 하면서 그 틀에 걸려 있는 거를 이제 인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30톤을 치워도 바닷속 쓰레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독도는 네네. 언제나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볍게 이렇게 여기지 않았나 곱씹어볼 문제입니다. 신음하는 독도에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잠수사님 아무쪼록 안전하게 이 작업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독도에서 쓰레기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해양기술의 현정효 잠수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